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네, 0.01포인트라도 제발 오르면서 끝나라 했었는데 코스피가 0.69포인트 올라서 사흘 만에 아주 어렵게 급락해서 드디어 반등에 성공한 날입니다. 일단 마이너스권에서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504포인트로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4포인트나 빠졌는데요. 환율은 많이 출렁이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내일 금통위 그리고 자본 유출입 규제 앞두고 일단 종가상으로는 조용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뉴욕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또 중국 금리 인상 우려 소문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유가증권 시장을 2천억 이상이나 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IT와 금융주가 강세를 띄웠던 오늘 또 특징 업종과 특징 종목들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시황센터 가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1월 15일 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폭깊은 조정을 받은 가운데 국내 증시도 내일 금통위 경계감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큰 폭의 반등은 어려웠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0.69포인트 오른 191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18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외국인 쪽에서 이끌어주면서 1925포인트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매물을 확대해 나가면서 장중에는 또다시 1900선마저 위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장 1910선까지는 사주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봅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해줬지만 그만큼의 물량을 기관과 개인 쪽에서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2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요. 기관 쪽에서 1,200억 원, 개인 쪽에서 역시 57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장 코스닥은 4.5포인트 내리면서 50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508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역시 기관 쪽에서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500선 사수의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500포인트까지는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0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 24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4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 쪽에서 24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90전 오른 1131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외환당국의 자본 유출입 규제 경계감이 여전히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감과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또한 상승폭을 제한한 가운데 장중에는 1130원을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자 1131원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해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거래일 만에 3.8% 오르면서 80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주들은 현대건설 인수 본입찰 마감일인 오늘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고요. 지난 옵션 만기 이후에 상승폭을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LG화학과 현대중공업은 아직까지 약세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금융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신한지주부터 KB금융까지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가 2.9% 내렸고요. SK에너지 역시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2%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7% 오르면서 29,000원대 공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장중에 반등하면서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반면에 CJ홈쇼핑은 25만 원대로 하락했다가 26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1% 올랐고요. OCI 머티리얼즈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동서부터 네오이즈게임즈까지가 강보합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SFA가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48,000원대짜리 회복했고요. 오늘 5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5%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 가까운 반등에는 오늘 코스피 1900선 사수에는 가운데 IT주와 금융주가 있었습니다. 먼저 IT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8%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3.7% 올랐습니다. 삼성 SDI가 0.9%, 삼성전기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금융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금통위 경계감이 앞둔 상황에서 금리 인상 기대감이 반영됐는데요. 먼저 은행주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가 2.6%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에서 4%대로 오르면서 은행주가 강세였습니다. 이어서 보험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화재가 2.7% 올랐고요. 메리츠화재가 3.8% 올랐습니다. 동양그룹에서 지분을 매각한 동양생명은 약보합 조정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반면에 한미 FTA 결렬 소식에 자동차주들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현대차가 0.2% 내렸고요. 기아차가 2.9% 내렸습니다. KB 오토시스가 8% 내리면서 자동차주가 약세였습니다. 또 한 가지 석유화학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긴축 우려감이 하락했는데요. 중국에서 긴축 정책을 펼 경우에 수입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이 반영됐습니다. 네, LG화학이 1% 내렸습니다. 호남석유가 4%대로 내렸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KP케미칼이 4%대로 내리면서 석유화학주가 약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원자력 발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와의 원전수주 협정 체결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이 3.9% 내렸습니다. 나머지 한전기술부터 우리기술까지 7%대에서 두 자릿수 하락세 나타나면서 원자력 발전주가 약세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현대건설 인수전의 본입찰이 마감됐는데요. 현대건설 인수전에 참여한 현대그룹주와 현대차 그룹주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약보합 조정받았고요. 그리고 현대상선이 4%, 현대엘리베이터가 6% 내렸습니다. 기아차도 2.9% 내리면서 현대건설 인수전에 참여한 그룹주들이 일제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내일 금통위가 예정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 흐름을 보였는데요. 정작 내일은 어떻게 움직일지 라트 성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작이었습니다. 네, 김보람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은 오늘 4원 정도나 급등 마감을 했네요. 1130원 선 위쪽에서 결국에 환율은 출렁이더니 급등하면서 좀 끝났던 것 같고요. 일본은 아마 우리 증시보다도 더 세게 지금 탄력을 아주 좋게 주면서 끝난 듯 싶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은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인데 오늘 하락 국면 못 벗어날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 마감 특징 한번 전문가와 함께 정리를 좀 해보고요. 내일 금통위 대비를 좀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현대증권의 류영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주 어렵게 그래도 마감 들어서 코스피가 플러스로 끝이 나긴 했었는데요. 오늘 이 같은 반등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지수보다 더 내용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오늘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은 IT와 은행, 보험들이 강세로 반전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화학이라든가 조선 이런 업체들은 기계 업종들은 일제히 약세를 좀 보여서 업종갈 좀 명암이 많이 교차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지난주 후반 이후에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정 분위기를 지속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달러화가 반등하면서 일부에서는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절대 규모는 좀 줄었지만 외국인 매수세는 지속됐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위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액으로 외국인들은 오늘 한 2,300억을 매수했는데요. 그보다 중요한 건 내용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한 1,000억 가까운 8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자동차 중심의 운수장비 업종을 600억 정도 매수를 한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은 한 9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기관 매도에 대해서 오늘 장중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기관의 특징으로 보여지면은 900억 매도 가운데서 2,000억 가깝게 전기전자 업종, 즉 IT를 순매수했다는 점은 특이한 측면이고요. 통신 업종에 대해서도 KT를 중심으로 한 3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시장을 주도하고 차익이 많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해보는 화학 업종을 1,100억, 그리고 기계 업종을 페루와의 원전 결렬이라든지 기계 업종에 대해서 한 600억 매도가 있었고요. 운수정비에서 750억, 철방 24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IT는 지금 이번 주부터 아마 내년도 증시 전망이 각 증권사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2011년 증시 전망에 관련해서 상반기에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는 게 IT로 지금 일제히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IT의 주도주 부상에 대한 기대는 재고 증가율은 둔화되고 출하 증가율은 상승하면서 재고 순환과 IT의 주가 흐름이 맞물리기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수급상 펀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기관들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자면은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포지션은 역시 화학이나 자동차나 이런 기계업종을 좀 매도하고 IT를 사는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연초에 균형 있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최근까지 공매도에서 쇼커버링 등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IT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재료 측면에서는 11월 후반에 추수감사절 수요라든가 연말 연초 IT 수요 기대 등이 아마 IT를 오늘 크게 끌어올렸던 이유가 되고요. 은행과 보험업종은 아무래도 내일 있을 금리 인상 기대가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화학 등 소재업종하고요, 조선 등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긴축에 더불어서
달러와 반등에 따라서 소재 및 산업재 주식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였고요. 특히 이제 페루와의 원전 무산 같은 경우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국간에 비워뒀던 기관도 IT에 대한 오늘 집중 매수가 돋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내년도에도 상반기에 IT가 간다는 얘기가 많더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삼성전자 한 주식이 3만 원 주당 오르면서 우리 증시를 플러스로 마감시킨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사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개인분들이 많으실 텐데, 좀 따라가 볼 만한 쪽은 어느 쪽입니까? 물론 이제 가격을 보고 지금 얘기하기가 조금, 다들 어려운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 11월 그 양적 완화를 발표했던 11월 3일,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 있었던 11월 11일 그 전후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많이 변동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하반기 장을 주도했던 게 달러 유동성에 기반한 그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이었다면은 1차적으로는 11월 정으로 해서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이 이런 유동성에 대한 기대의 반영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양적 완화에 따라서 마찰적 요인이 자본 규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금융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중요한 점은 양적 완화 이후에 미국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내년도에 미국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은 결과, 즉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는 걸 기대할 수 있겠고요. 이런 측면들은 전체적으로 달러가 우리가 생각하는 완만한 달러 약세의 그 지향점과 전체적인 글로벌 그 지속 성장 가능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랬을 경우에 섹터 자체를 보면은 올해 많이 올랐던 소재나 산업재보다는 오히려 내년도 경기 모멘텀이 중국의 그 안정적인 경기 모멘텀 회복과 이머징 마켓의 경기 모멘텀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IT 쪽에 대한 포커스가 한 2, 3개월 정도는 상당히 강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아마 80만 원 정도로 와서 다소 바닥권에서의 반등폭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현재 내년도 장세의 특징이 하나가 이제 이익 성장보다는 이익의 안정성과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때 삼성전자가 이익 안정성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IT에 대한 사이클 주기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요.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시장의 키팩터로 부상한 거에 대해서는 쉽게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IT가 이제 가긴 갈 모양이다. 역시 좀 의견을 함께 해주셨었는데 오늘 IT와 더불어 금융주도 역시 내일 있을 금통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은행 그리고 보험주 쪽도 IT 못지않게 소외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신다면요. 예, 좀 신한지주하고 국민은행으로 대변되는 그 은행주를 먼저 보자면요. 네네. 물론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그 소외됐고 올해 내내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그 구조조정 관련이든 PF 관련이든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그 주가에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화두가 됐지만 금융 규제안에 대한 일부 내용들도 은행주에 대한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내년도 증시 전망을 놓고 보면은 일단 IT가 가장 그 선호되는 섹터 중에 1순위라고 본다면은 2순위로 올라와 있는 게 사실 금융주 중에 은행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은행주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본다면은 특히 내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는 점 이런 부분들의 부각과 최근 시장에서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 하락에서 가격 정체 구간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을 엿본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은행주의 한계성 때문에 IT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대 탄력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왕 시장의 선택이라면은 오히려 IT의 후행적인 결과로 아마 은행주가 선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IT보다는 좀 못하지만 은행주 역시도 내년도를 올해 연말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 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동안의 2010년의 상대적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IT보다는 못하지만 은행주도 나름대로 매력적이다. 내년도 초까지도 괜찮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뉴욕 증시의 하락에도 6주 만에 하락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뉴욕은 좀 언제쯤 살아납니까? 오늘 밤부터 이번 주에 특히나 많은 지표가 나온다면서요. 예, 미국 증시가 물론 최근에 며칠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요. 어차피 이제 8월 연장에서 보면은 9,600~700선의 다우 지수가 이미 11,200선까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상승한 가운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리 어떤 유동성 그 흐름에
일부 변화들이 조정을 야기시키지만 일단 S&P 500 기준으로 21선이 지지가 재확인된다면 미국 시장의 흐름은 크게 위축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1선이 참고로 1195포인트고요. 어제 종가의 S&P 500 지수는 1199포인트여서 오늘 미국 시장은 그 1195를 중심으로 줄다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12월 달부터 이제 국채 매입이 시작돼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금리가 좀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이 S&P 500 지수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표로 본다면 지난주에 발표된 미시간 소비자 지수가 67.7에서 69점에 반등한 것처럼 어느 정도 연말과 연초에 대한 미국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미국의 소비에 대한 기대치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조업 지수가 일부 고공권에서 다소 출렁임이 있겠지만 소비 판매가 증가할 수 있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달러가 일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증시가 랠리는 아니더라도요. 현재 수준에서 상당히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증시가 양적 완화 그리고 G20 전후로 해서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번 주 중후반을 기점으로 해서는 다시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에서도 변동성이 좀 덜 보여지길 기대합니다. 현대증권의 류용석 팀장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행 사업권을 경상남도로부터 회수하겠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경남도가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대행 협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사업권자를 경남도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바꾸되 경남도와 시공사 간의 기존 계약은 유지해 이들 업체 공사를 계속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가 그간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제로 회수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회수의 적법성을 놓고 정부와 경남도 간의 법정 공방이 이을 공산이 커졌습니다. 국내 시공 능력 1위 건설사인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본입찰이 오늘 오후 마감됩니다. 그간 첨예하게 신경전을 벌여왔던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은 오늘 채권단에 나란히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매각 물량은 현대건설 주식의 약 35%며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약 3조 5천억에서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 그룹이 워낙 치열하게 경쟁한 만큼 예상외로 높은 가격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계에서는 두 그룹이 출혈 경쟁을 할 경우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가 동반 부실화하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 문제가 생길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이르면 모레 또는 글피까지 심사를 마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8.1%나 급등하며 상승률이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수입 물가 상승률이 8.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의 11.3%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수입 물가의 급등세는 그나마 환율 하락으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9월 1,167원에서 지난달 1,123원 50전으로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원유, 곡물, 비철금속 등 원자재가 주도했습니다. 원자재 수입 물가는 15% 올랐으며 농수산물은 24%, 광산품이 14%씩 각각 상승했습니다. 수출 물가는 10월에 작년보다 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동양그룹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동양 메이저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동양생명보험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돌입했습니다. 동양그룹은 지난 12일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생명 지분 중 46.5%를 약 9천억 원의 보고펀드에 매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펀드는 동양생명 지분의 6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서 앞으로는 동양그룹과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양그룹은 이번에 들어온 9천억 원을 동양 메이저의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양그룹은 그간 동양 메이저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추진해왔었지만 건설, 시멘트, 레미콘 경기가 장기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네, 코스피가 어렵게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닥은 소외가 됐지만 말이죠. 내일 금통이고요. 자본 유출입 규제가 동시에 발표되는 날입니다. 오늘 IT가 급등했지만 무엇보다 환율의 출렁일 수 있는 IT임을 감안해 봤을 때 내일 IT의 연속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장 마감 1시간 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